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 순서로 강동순 전 방송위원이자 KBS 감사 역임하셨고요. 또 KBS와 권력이라는 책을 또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우리 그 언론에 있어서 이 참된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지키려고 평생 노력하신 어르신인데요. 그동안 어디 좀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미국에 딸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서 조금 이따 왔습니다. 우리 교포들은 어디 살아도 나라 걱정이 많아서요. 네, 그것도 교포분들 좀 빼겠습니까? 네. 네. 아, 이거 지금 오늘 뉴스에 보면 지금 북한이 네. 어제 아침에 이제 방송 토요일 날 나가니까요. 어제 아침에 트럼프하고 이제 문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훈련을 연기해줬다 하니까 이제 북한이 당국 회담 수용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평창 올림픽까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수순으로 쭉 갈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쎄, 미국에서도 맥메스터나 또 전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벨 사령관도 상당히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긴 또 대화를 해보겠다는 거니까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니면 미국에 또 명분도 안 쓰고 동계올림픽 앞두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북핵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라기보다도 북과 미국 또 북한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라고 볼 때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올림픽은 올림픽일 뿐이고 미국 그렇죠. 비핵화 문제는 이 문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관계 없는 문제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남북 대화를 하면 비핵화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이 이제 그걸 해봐라 한 거는 해봤자 북한은 무조건 핵을 개발 완성을 할 거다. 네. 그것도 이제 너네들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할 거냐. 문 대통령한테 책임 묻겠다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결과는 무슨 양해를 받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그 행적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한국하고 이제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도 해봐라.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너희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식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보니까 바보라고 또 그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일종의 뭐든지 사람이고 국가고 아무리 미물과 같아도 망치는 재주는 있거든요. 만들 재주는 없어도. 또 다른 데 가서는 얻어맞고 와도 미국이 조금 건드렸다 그러면 또 그냥 펄펄 뛰고 그냥 또 시위들 많이 하고 골치 아프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로 두는 거죠. 그거 전 그렇게 봅니다. 그건 좀 우리나라가 좀 초라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막 들어온 뉴스에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자기들끼리 단일팀을 만들고 또 한반도 길을 들고 응원단을 이렇게 하고 또 크루저선에다가 숙소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방송계에 오래 계시으니까 네네. 올림픽 전야제 방송 그건 IOC 행사가 아니고 한국의 행사래요. 그거는 IOC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랍니다. 네네. 세계적으로 방송은 되어 나가요. 월드컵 전야제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전야제 방송을 이원 중계로 해가지고 하나는 원산에 있는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 중국권 관광객을 겨냥해서 만들어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이제 하나는 올림픽 스타디움이 개식 장소인 평창. 이 두 군데서요. 동시에 전야제를 하는데 전야제라는 게 보통 가수 나오고 유명인 나오고 하면서 축사도 하고 하는 그런 쇼를 개만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북한하고의 이원 전야제 중계 이거 정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자꾸만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한국의 외교라는 게 점점 고립주의로 가고 친중 반미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저 악단 북의 악단 불러 뭐 이중 생방 악당인가 뭐 예, 뭐 그런 거 부르겠죠. 그리고 뭐 또 그런 식으로 여기 무슨 잔치 만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굉장히 더럽겠죠. 예, 그러면 미국은 보복할 수단이 많죠. 한국에 대해서. 다른 건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미 FTA라든가 뭐 각 상품마다 세이프가도 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뭐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는 이게 뭐 뿌리째 흔들리고 지금 일본하고도 나쁜 사이가 됐으니까 일본이 도와줄 리도 없고 막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어?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매를 보는 거죠, 매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거기 기술적으로 이제 뭐 그 행사를 KBS가 주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기술적으로 북한의 원산에서 하고 한국의 평창에서 하고를 지금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거죠. 예, 이게 뭐 세계적인 축제를 갖다가 마치 그건 북은 인질범인데, 인질범인데 여기 인질하고 같이 범죄자하고 여기 붙들려 있는 인질하고 같이 춤을 추면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겁니다. 이게 저걸 잡으려고 조준 오는데 같이 사냥하러 가는 놈이 저기가 같이 돌아다니고 축제를 열면 어떡하겠어요? 예.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불쾌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이런 것이 경제적인 문제에 상당히 압박으로 가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했던 저런 규모의 국제 행사에 지금 한반도기를 들고 뭐 같이 입장을 하고 같이 퇴장을 하고 또 뭐 북한에서 무슨 미녀 응원단이니 이런 것들도 데려와 가지고 풀어놓고 이럴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구리를 어떻게 솥에다 놓으니까 뭐 지가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지 모른다고 국민들이 자꾸만 이상한 일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다 이제 많이 그 면역이랄까 만성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해가지고 뭐 5.18 행사장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 틀고 또 뭐 태극기도 못 들고 뭐 한반도기로 가고 그리고 또 여기 헌법도 좀 이상하게 뭐 인민민주주의인지 대중민주주의인지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자유민주적 뭐 이런 기본 질서 이런 것도 빼겠다고 초안이 나온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볼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도 좀 그저 돈만 바라고 중국에 그렇게 기자들 의도맞고서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거는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라를 통째로 뺏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해가 그때 일본 경제가 굉장히 성장해서 돈을 비약적으로 갑자기 많이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섹스 관광을 하고 돈만 한 데가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 했는데 요즘 솔직하게 한국이 그런 꼴이 한국이 됐죠. 하는 꼴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물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건 무시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세 끼 먹던 거 한 끼 먹더라도 혼이 있어야 됩니다. 혼이 없는 나라는 우리 조선왕조 500년 보세요. 예? 결국은 임금을 시킬 때도 중국이 아크레망을 받고 임금시키고 전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이게 몇 년 후에 또 병자호라는 거고 전쟁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문정근 하는 꼴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보니까
지부티하고 팔라우. 예. 지부티가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위에 그 아프리카의 무슨 뭐 물소뿔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 홍해 들어가는 입구에 예, 예. 수에즈 운하에서 인도양으로 가려면 거쳐가야 되는 입구에 딱 있잖아요. 그 인구 90만인데 한국의 뭐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통령을 시진핑이 북경에 자금성에 불러다가 군을 갖다가 도열시킨 채 그 밑에 카페트 깔고 의장대에 사열하는 걸 봤어요. 인구 90만인데 시진핑이 부탁할 게 많아가. 처음엔 돈 갖고 했겠죠. 그것도 자존심 딱 버티면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돈이 더해서 이제 의정까지 가면서 극진하게 트럼프처럼 달래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아니 월남도 보세요. 월남도 남진아에서 뭐 충돌이 있으니까는 베트남에서 야 우리 한번 붙자. 그러고 거기 중국 공장 불지르고 그랬잖아요. 시위대가. 그다음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중국을 한 놈들은 그런 놈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말이야 산불 정책이냐고 만약에 이번에 기자 의도 막은 것도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기자 의도 말했으면 아마 광장이 시뻘개졌을 거예요. 촛불시위로 나를 시작했죠. 예. 이런 나라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거다 하나 더 하면 저기 저 필리핀하고 괌 사이에 팔라우라는 인구 한 3, 4만 명 되는 나라가 있어요. 100%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해적 관광하고 이런 나라인데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그거가 대만하고 수교를 하는 20개도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개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네 안 끊으면 우리가 관광객이 10몇만 명 가는데 그거 다 차단하겠다면 그럼 지부티는 그 팔라우는 묵고 사는데 바로 그냥 데미지가 오는데 그 대통령이 오지 마라. 너네 왜 우리 국권에 관해서 간섭을 하냐. 이렇게 했어요. 주권 침해다. 네, 주권 침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하고 대비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오래 사귄 친구를 순간에 배신하고 새로운 친구 사귈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어도 서서히 바뀌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일본 관계도 그렇고 이건 뭐 완전히 지금 그러냐도 고립이 돼 있는데 더 고립이 돼 있는 거죠.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 때 주변 정상들 중국의 시진핑도 가만히 보니까 아직 온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는 아예 안 오고 일본의 아베하고는 원수가 됐고. 영국 아베도 안 오죠. 그 다음에 푸틴도 안 온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정상이 한 명도 안 오니 뭐 영국에 무슨 프랑스에 독일에 이런 사람들 거기도 있습니까? 안 오고 미국이 안 온다면은 그 미국의 외교적인 힘이기 때문에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주요 정상들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초라한 잔치인데 북한만 와서 설치게 됐어요. 국민들이 올림픽에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국민들도 입장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건 평화의 축제니까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초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패한 축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와서 떠드는 거는 인질범이 설치는 거니까 그게 제정신 있는 국민 같으면은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태극기가 없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고 퇴장하고 해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질 말아야죠. 그런 화면이 나온다면은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태극기도 없고 아마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 볼 필요가 없죠. 저는 안 보겠습니다. 저도 보이콧하자.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이야말로 평화의 제전이다. 이런 건데 그야말로 스포츠에는 정치를 배제시켜야 된다는데 지금 북한을 놓고 스포츠 행사를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히틀러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끝나면은 그러지 않아도 미국 CIA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게
동계 이건 올림픽 끝나면은 아마 중대한 국면이 나지 않겠는가. 네. 이게 뭐 괜히 그 여기서 헛된 꿈을 갖고 장난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는 뭐 그게 남북한에서 해결할 그런 차원이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림픽이 지금 끝나고 이 정권이 이제 올림픽 때는 쌍중단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으로요. 도발 중단과 지금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런 걸 맞바꾼 건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쌍궤로 들어가 가지고 중국 놈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평화회담과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의 입구 이걸 교환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평화회담이 북을 포기시키는 평화회담이 핵을 포기시키는 평화회담이라면 몰라도 핵을 인정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저 미국이 용인하지 않죠. 그건 그 뭐 요즘에는 뭐 미국으로 가는 ICBM 장거리 그것만 뭐 포기하고 핵은 인정하고 뭐 그냥 얼렁뚱땅 평화회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데 그건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익도 걸려 있는 거고 그렇죠. 일본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고 그런데 또 미국이 만약에 여태까지 트럼프가 뱉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와서 얼렁뚱땅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평화회담으로 가고 국교 수교 뭐 이렇게 가고 한다면은 미국은 이제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그걸 포기하는 거죠. 세계에서 쪼다가 되겠죠. 네, 쪼다가 되고 그렇게 할래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문 정권이 다른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뭐 이렇게 툭툭 지르는 것 같지만은 7월 달에 베를린 가서 베를린 선언할 때부터 갔다 와서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을 제안할 때부터 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이가 다니면서 한미 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하지 말자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올림픽까지 그리고 올림픽 이후까지 해서 체계적인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요. 8월 달엔가 돈을 주고 용역을 줘가지고 평화협정에 대한 안을 국정원 그 산하안보전략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한테 시켜가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추진하면 불법이든가 합법인가를 또 벗어나려고 한국 이동의 태평양 로펌에다가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는 처음부터 이거 평화협정으로 간다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했는데 저 그대로 사실은 끝에 어떻게 매듭 짓겠다는 결론까지도 로드맵을 다 정해놓은 채 쭉 밀고 온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 그런 게 뭐 혹자는 뭐 이 문 대통령 뒤에 뭐 혁명위원회 같이 뒤에 의사 결정하는 기구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너무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뭐 상식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또 과연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야당이 하는 짓거리들이나 또 국민들의 그 안이한 생각을 보면은 뭐 그것도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깨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을 한국 지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 일이 없잖아요. 정권이 바뀐 한 7, 8개월 동안 뭘 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들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친박, 비박 뭐 싸움질하고 말이야 뭐 하고 그러지. 아니 국정원이 메인 서버를 열어보고 거기에 과거 있었던 걸 다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TF팀의 장이 뭐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정예구라고 하죠 뭐. 근데 북한이 더 정통성 있는 정부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성공회대 교수가 시켜서 그걸 열어보고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언론이고 뭐고 다 SBS 말할 것도 없고
뭐 KNN 부산방 민방도 먹었다 그러고 공영방송 다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야당이 116명이 있는지 6명이 있는지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제 뭐 홍 대표가 엊그제 보니까 그 SBS가 넘어갔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SBS가 KBS나 MBC처럼 장악을 거치지는 않았지만은 이사회를 쫓아내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가지 않지만 사실상 SBS가 넘어가 버렸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아니, 사실상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뭐 이게 말하자면은 직원들이 사장을 뽑는 거로 바꿔놨어요. 직원이 노동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회장이 일찌감치 이제 백기 들고 토항을 한 거죠. 시절이 수상하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잘 나갔으니까 네. 그때 홍보수석은 SBS에서 다 해먹었잖아요. 알죠. 뭐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뭐. 그러네요. 가만히 보니까. 비서실장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고 그 뭐 그리고 뭐 MBC나 KBS도 다 이제 들어가서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장악을 했고 SBS는 이제 겁이 나서 자진 상납을 했고 부산 저 KN, 민방도 거기도 뭐 회장이 그만뒀답니다. 네, 그만두네. 그게 옛날에 넥슨인가 하는 타이어가 하는 데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방송이 다 이제 장악이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저 사람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원 또 정부 산하기관 곳곳에 TF를 둬가지고 다 까디집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방향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하나의 가설이지만은 제가 그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집에 넌 5년만 세두는 걸로 세를 든 사람이 그 집을 명의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건 뭐 이번 개헌안 초안에도 보니까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 빼고 평등이라는 말 집어넣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독하게 물론 초안이긴 하지만은 뭔가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생각하고 정말 우습게 보지 않으면 그런 자기네들 속내를 드러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노무현 때는 뭐라 그러면 너 빨갱이 아니냐 그러면 아직도 그런 색깔론입니까?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요즘엔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빤히 쳐다보고 그래서 뭐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아주 그 세게 나오고 있어요. 뭐 국회에 나와서 그 책임 있는 사람들 답변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뭐 국정원 그 이 메인 서버 건드리고 뭐 역대 국정원장 다 잡아놓고 그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 활동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는 적폐죠.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사회에 적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폐를 개선할 때는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인 선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는데 그걸 다 잡아놓고 메인 서버까지 열어보고 이 분단된 국가에서 그럼 나라를 이제 완전 망치고 거꾸로 가자는 거죠. 그 야당이라는 놈들은 하나도 그냥 구경만 하고 뭐 뒤에다 써붙였잖아. 회의할 때마다 공영방송을 지키자. 지키는 게 뭐가 있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오면 이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라도 나가서 결연한 의지로 또 지난번에 뭡니까 이거 뭐 이 새 예산안 그 포퓰리즘 예산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매가리 없이 통과시켜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야당이라는 거는 예산을 갖고 해를 그거 넘기고 갖고 난리를 물들어지고. 치고 뭐 그래 갖고 또 다른 시비를 걸어서 그래야 돼요. 그럼요. 이게 뭐 그 정우택이라는 사람은 지역구에 가는 예산만 확보하고 그렇게 야당을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당이 저래 좀 병신 같으니까 지금 현재 이 야당을 믿을 사람들이 수가 없어요. 116명이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놈들은 약점을 다 가지고 보내도 뭐 최경환이고 뭐고 다 붙어. 그 최경환이만 먹었겠어요. 다 뭐. 그러면 그 놈들 많이 먹은 놈들이고 또 그놈들만 먹겠어. 또 더불어민주당 놈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 정도 차이는. 근데
더군다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수 여당이 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홍 대표는 어? 지난 연말에 네. 이제 그 법적으로 걸려있던 문제가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왜 저 양반은 저렇게 낫다고 의혹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제정신 있는 사람이 법을 다 믿습니까? 법 위에 상식이 있고 상식 위에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낫다고 아니 법이라는 거는 끝까지 추적 안 할 수도 있고 했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에비던스는. 예.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거 갖고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이 말이야 입증이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있든 없든 풀려났으면 내가 새로운 목숨을 얻었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금 보수의 투쟁에 앞장을 서서 한 몸을 던져야 지도 잘 되고 보수도 사는 수가 생길 건데 저 양반은 왜 저런 거 같습니까? 아니 그 양반 이명박 요즘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대리인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명박이가 뭘 잘했다고 그래? 이명박이가 대통령 할 때 우리는 중도 실용 정권이다 이러면서 보수를 북한산에 가서 저 아침 이슬 노래나 부르고 보수 두 텀이나 좌파 정권에 있으면 다음에 오는 건 마땅히 보수 정권이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는데 자기가 싸움을 했더라면 박근혜가 저렇게 쉽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저 좌파들한테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뭐 4대강 그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걸 해서 지가 뭘 하려고 그런지 그걸 말이죠. 환경 영향 평가하고 뭐 예산 뭐 이런 검증하는 과정도 안 거치고 그렇게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비워놓을 게 뭐 있다고 그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기웃거려 가지고 또 그러기 전에 내가 좀 미국에서 보니까 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이명박 정부를 갖다가 폄훼했어요. 막 그때는 뭐 나하고 뭐 나는 그 사람 계통도 아니고 무슨 정권인지 모르고 아주 우습게 얘기를 했네. 그다음 며칠 후에 가서 또 만나보고 그리고 이 사람 홍준표 대표는 내세우는 깃발은 나하고 공감하는 게 있어요. 민노총이나 뭐 전교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그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괴멸 상태에 있는 보수를 다 깨고 있는 거야. 한번 너는 바퀴벌레다, 너는 뭐 배신자단 말이야, 너는 밤에만 쓰는 사람인데 이따위 얘기 지도자라는 게 이런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다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어줬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자체 선거가 6월 달에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문정권이 현재로는 보면 거의 다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TK만 빼면. 현재는 그렇죠, 현재. 그런데 그 지자체 선거에서 저 사람들이 그냥 판을 싹 쓸어버려서 이제 그 뒤부터는 거의 이 정치판을 더욱더 자기들 페이스로 밀어붙여서 북한하고 문제도 매듭 짓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도 더 세게 해서 거의 뭐 이제 이 앞으로 30년 집권을 하겠다라는 틀을 지금 잡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게 통할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48년부터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로 욕먹을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 멘탈리티 의식을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금 뭐 다 장악했잖아요. 언론, 또 여론조사 기관, 언론, 또 뭐 영화, 출판, 뭐 이런 문화계, 또 사법부, 국정원 다 장악했습니다. 다 장악했죠. 지금 엉터리 같은 저 야당 몇 명 그거 약점 다 잡고 있을 테고 국민들은 뭐 그냥 방송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그 진실인 줄 알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라기보다 얘기하다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아니 평화협정 맺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전쟁하면 우리 아들들이 죽고 말이야. 우리가
피난 갈 때도 없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주부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어디냐,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나 이거는 노예가 갖는 평화가 아니라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가 몇 사람이 다치더라도 그걸 불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가 아니면 이건 나라가 완전히 인질범한테 장악돼서 노예가 되고 만다. 그래도 일반 여성들은 말이죠. 아 이건 뭐 전쟁 나는 것보다 이따가 나중에 교류하고 그러면은 뭐 핵무기도 이제 뭐 우리한테 설마 쓰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같은 나라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10년에 지자체 선거할 때 천안함 복침 당했을 때 말이야. 그 야당이 뭐 이명박이가 씩씩거리고 다니니까 야당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니까는 군대 안에 들어가 있던 아들들이 제 애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명박이 지금 우리 전쟁 나면 나가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 참패했죠. 참패한 겁니다. 지금도 이 국민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뭐고 돈만 지키려고 그러고 전쟁하지 말자는 게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엉터리 여론조사. 예? 뭐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건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그건 뭐 평화냐 평화협정이냐 전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전쟁을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을 놓고서는 정말로 걱정스럽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직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리 전쟁이 하기 싫었다는 거 아닙니까? 1차 대전 때 하도 많이 죽어가 프랑스가 전쟁판이 되니까 그 한 4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거의 뭐 다 죽어버리니까 그땐 질려가지고 전쟁은 절대 안 된다니까 히틀러가 그걸 간파하고 그냥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나라를 체코 하나씩 묻고 폴란드도 묻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전쟁은 났는데 나자 말자 그냥 프랑스가 항복해버린 거 아닙니까? 항복하죠. 파리 그냥 내주고. 전쟁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가요. 그 마지노도 다 그냥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수백 킬로를 갖다가 지하에 요새를 뚫어 가지고 완전히 뭐 요즘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한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항복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프랑스가 그때 2차 대전 직전에 보였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전쟁하기 싫어서 심지어 독일군이 프랑스를 지배할 때는 좀 잘 대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독일군한테 협조해서 유대인 갖다 바치고 한 프랑스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때 프랑스하고 매우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번 젊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보수는 부패한 기득권층이다. 내가 살기 어렵다. 나는 흑수저다. 취직도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보수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고 시장 경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안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회주의제에 대한 실험은 1917년부터 한 70년 동안 해가지고 결판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은 아름답죠. 다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평등하게 논아먹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것이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전체주의 국가인 사회주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